오늘 특집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 이제 좀 풀로 화면 땡겨봤을 때 뒤에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이 서 있거든요. 스튜디오가 좀 환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들이 옵니다. 이제 컴백 모멘텀이 있어서 엔터사들도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참 엔터사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예. 올해 들어서는 메타버스랑 좀 접점을 잡으면서 신사업 영역도 넓혀가고 있고 또 점차 코로나 상황도 나아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어땠는지 먼저 평가부터 들어볼게요. 예, 일단 올해는 전반적으로 엔터주 주가들이 타 업종 대비 좀 이렇게 일종의 좀 그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역시나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엔터업의 그 주 매출원인 오프라인 활동, 즉 콘서트랑 팬미팅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사들의 그 주가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 예전 빅히트인데요. 그러니까 빅히트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급락세를 상당히 지금 만회하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해서 벌써 거의 20만 원 중반과 30만 원 사이에 지금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거의 하이브만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방탄소년단의 그 소속사가 아리아나 그랜데, 뭐 저스틴 비버를 영입을 하면서 시장이 일단 뜨겁게 반응한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팬 플랫폼인 위버스 성장 잠재력이 또 눈여겨볼 만한 요소라고 하던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가 일단 그 타 엔터사 대비 좋았던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 좀 안 됐죠. 이제 그 글로벌 팝스타인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소속되는 이타카 홀딩스를 1조 2천억 원을 주고 전격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그 하이브의 이런 글로벌 팬덤 엔터 플랫폼인 위버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그 이타카 홀딩스,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이제 하이브와 한 식구가 일단 그 됐다는 거는 앞으로 하이브가 단순하게 이제 그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엔터 기업을 넘어서 북미에도 기반을 둔 진정한 이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회사로 거듭을 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의 글로벌 모든 연예 매니지 활동에 관련된 수익을 하이브와 이렇게 쉐어하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할 거고 또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들 뭐 BTS 비롯해서 뭐 세븐틴 이런 아티스트들이 향후 북미 활동을 하거나 글로벌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리고 북미 현지에서 이제 신인 그룹을 런칭하거나 아티스트 할 때 이제 좀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 이제 위버스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과연 이게 위버스가 진정한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냐인데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일단 보면은 일단 위버스는 당연히 하이브 소속의 아티스트들 뭐 BTS나 세븐틴이나 뉴이스트, 여자친구, 뭐 엔하이폰, 지코 등등의 팬클럽과 관련된 매출이 있지만 이제 일단 국내에서는 2분기 안에 YG엔터의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YG엔터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위버스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트래픽이 엄청 몰리겠죠. 거기에다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팬클럽과 관련된 이런 부가 사업이 모든 게 다 이제 위버스에서 시작됩니다. 즉 이 의미는 그리 앞으로 국내외 현재 이제 위버스 입점하거나 입점하게 될 엔터사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타 경쟁사 및 타 아티스트들도 속속들이 이제 본인들의 매출 확장을 위해서 위버스 입점하게 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전혀 트래픽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럼 이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위버스가 가치 있는 이런 뭐 굿즈 같은 상품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플랫폼에 머물고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이제 하이브가 상장하고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대단했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기존의 그 다른 곳에 있다가 위버스에 입장한 해당 아티스트들의 팬덤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위버스의 가치는 위버스에 관련된 매출 수익이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 예측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 한 2, 3년 안에 위버스는 아마 또 미국 시장에 따로 상장을 또 하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이타카홀딩스는 인수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예. 아무튼 아리아나 그란데와 방탄소년단 콜라보 음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시너지 효과는 톡톡히 있다. 그리고 위버스 가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계신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이브의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겠죠. 방탄소년단에 대한 높은 의존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내년에 동반 군입대 예정이라면서요? 예, 일단 이제 내년도쯤에 가장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맏형인 멤버 그 김석진 씨가 이제 입대 연령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이제 엔터 그룹마다 각각 이제 뭐 개별 활동을 잘하는 그룹이 있고 저 완전체가 있는데 역시나 방탄소년단은 완전체 활동이 가장 빛나죠. 빛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군입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군 복무 기간이 1년 반이 좀 넘는데 요즘 트렌드가 군대 가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앨범을 제작을 해놔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앨범을 내고 군대 가서도 그 다음 앨범까지도 상당히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적 공백 기간은 만 1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게 그 K-팝 스타들의 이 계보가 예전에 그 빅뱅, 엑소, BTS인데 차세대 주자이가 세븐틴이거든요. 이 세븐틴 또한 하이브 소속의 플랜디스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BTS는 단순하게 한 번 뜬 K-팝 스타가 아니라 과거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급이기 때문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이제 앨범을 내거나 월드 투어를 하면은 반영구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군입대에 대한 공백은 실질적으로 만 1년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티스트 컴백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2분기 엑소, NCT 같은 아티스트 컴백인데요. 이건 호재일 테고 SM 얘기할 때 항상 거론이 되는 게 자회사 적자 문제. 이거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SM이 이제 본업, 엔터업은 이제 뭐 NCT 비롯해서 뭐 이제 그 동방신기나 샤이니, 슈퍼주니어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 부가적인 그 자회사 비즈니스 너무나 적자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고 올해 4분기 돼야지 자회사인 키스트에서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 관련된 판매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올해 그 자회사 비롯해서 총 연결 수익 기점으로 좀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는 건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또한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쯤 그때쯤부터 좀 의미 있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자회사 적자 리스크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이 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걸그룹 명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판단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박진영 프로듀서가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걸그룹이었던 니쥬를 성공적으로 데뷔를 시키면서 이제 뭐 현지화 역량이 출중했다. 앞으로 이게 성장 모멘텀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 엔터 4사 중에 가장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메리트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JYP는 일종의 엔터에 대해서 모범생입니다. 정말 회사가 이렇게 제시하는 플랜대로 따박따박 이렇게 신인 아티스트도 데뷔하고 해외에서도 니즈도 잘 됐고 중국에서 현지 그룹도 준비하고 있고 등등 해서 또 실적 또한 너무나 깔끔하게 정말 중간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좋은 매출과 좋은 수익으로 항상 주주들에게 이렇게 보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총액도 보면 JYP가 기존 경쟁사인 SM이나 YG 대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JYP는 좀 다 좋은데 아쉬운 게 역시나 이제 조금 이게 코로나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는 현재 상황에서 좀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가총액 측면으로 기존 SM이나 YG 대비 높게는 평가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JYP는 꾸준한 실적이 계속하면서 역시나 좀 코로나가 끝나줘야지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YG 엔터 이야기를 꼭 들어볼 텐데 저희 시간상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오셨을 걸 감안을 했을 때 예. 혹시 그럼 4사 중에 탑픽은 어디라고 생각을 예, 하세요? 일단 탑픽은 역시나 하이브고요. 왜냐하면은 오픈라인 활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위버스도 있고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랜드 이타카 홀딩스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타사들은 오프라인 활동이 힘든데 이제 빅히트는 좀 다른 게 백신 보급이 빠른 북미 지역에서 BTS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들이 일종의 거리두기 공연 있지 않습니까? 뭐 7만석 규모인데 절반인 3만 5천, 4만 정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합동 앨범, 합동 공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이브는 올해 빠르면 3분기부터 오프라인 활동 매출이 일부나마 찍힐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일단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YG 엔터가 블랙핑크 컴백도 있고 그동안 이제 적자 자회사들을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좋아져서 좀 이제 하이브 제외한 나머지 중에는 또 YG 엔터가 가장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 1등 있습니다. 하이브, 2등 YG 엔터테인먼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 여파 때문에 좀 하락하지만 이걸 노리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나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 유정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